네, 파도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인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기철입니다.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의 그 첫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포커스는 인천 최초의 인터넷 방송인 파도TV와 그리고 시민이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 신문 인천인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 토크쇼입니다. 앞으로 인천 포커스는 우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에서 핵심적인 최대 이슈와 그리고 관심사항을 찾아내서 시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를 함께 이끌어갈 공동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승우 숭실대 겸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저 이승우라고 합니다. 네, 인천 시민의 인터넷 방송도 같이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저는 영광스럽고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부분, 또 인천의 주요 인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던지고 또 그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역할을 잘 또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승우 교수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뉴스를 잘 전달해 인천 포커스 확 뜨는데 뉴스를 잘 못 전달하면 생활 정보라도 확실하게 주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모셨는데 이승우 교수님께서 그게 인간 어떤 그 능력 개발 이런 쪽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숭실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연구소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인천 포커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생활 정보까지 이렇게 전달해 줄 거로 있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메이커의 손님의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와 계신데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시죠? 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 다 알 것 같아서 그냥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시죠. 윤관석 국회의원 나오셨는데요. 일단은 인천 포커스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그 파도TV에서 오늘 인천 포커스 첫 방송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실 첫 방송 하면은 좀 나갈 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기대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이 방송계는 잔뜩 긴장이 지금 확 몰아칠 것 같아요. 긴장의 파도가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포커스가 이제 첫 방송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지역의 많은 소식들을 시민들에게 또 청취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또 홍보에 그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이렇게 윤 의원님께서 이렇게까지 저한테 하명을 했는데 이거 예. 잘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윤관석 네.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단도리를 쳐주시는 바람에 그렇죠. 힘이 더 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여튼 모셨는데 저희한테도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그리고 벌써 지역구인 지금 창대시장 막 이쪽에서 박수 치는 소리 들려요. 나오신다고. 신년 덕담부터 들으면서 가볍게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파도TV의 또 오늘 인천 포커스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 을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기해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아마 덕담하실 때, 복 많이 받으라 이런 얘기들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신년사 하실 때 옛날에 등소평이 흑묘 백묘론 얘기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했는데 올해는 돼지의 해니까 흑돈이든 백돈이든 흑돼지든 백돼지든 근수가 많이 나가서 복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한 해 덕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그 근수 많이 나가는 그 황금돼지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저희는 작년에 지방선거를 인천에서 역사상 가장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 상당한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또 각 구청이나 시의회나 구의회나 저희 당의 의원들이 많이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올해 시정과 구정의 성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야 될 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어려우신 문제 이런 것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챙겨보는 한 해가 되도록 시당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덕담치고는 굉장히 그 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흑돼지가 오는 줄 알았어. 나 이거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찾아서 이렇게 반 드릴게요. 아주 그 복이 넘치는 말씀이었고요. 저는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예, 싶었어요. 그러시겠어요? 국회 가시면 행정부 이렇게 대표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막 질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보면은 하여튼 상복이 되게 많아요. 예, 그죠? 그래서 최근에 상이 엄청 많죠. 국가 우수위원상도 네. 받으셨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쭈려고 하죠. 이게 예.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혹시 이게 의원님들도 고스톱 치다가 이렇게 죽으러나 그런 건지 아니 이렇게 계속 받으시고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받으시는 건지 잘 받는 비결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뭐 각종 이제 뭐 단체나 또뭐그 여러 집단에서 주는 상은 뭐한 4, 50개 정도 받았습니다. 정확히 44개 받았다고 하는데 19세 때부터 예, 그렇죠. 19대 때부터.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영역에서 이제 상을 줍니다. 국회 국정 활동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권위 있는 거는 27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있는 NGO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예. 이분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갖고 막 모니터단을 이제 뽑아서 1년 내내 이제 그 모니터해서 뭐 정량 평가를 다 하고 또 정성 평가도 이해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일반 의정 활동을 국감을 나눠서 또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주는 상이 하나가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또 하나는 이제 언론에서 주는 게 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언론들이 뭐 지방자치 영역을 뭐 평가해서 준다든가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정책적 분야를 뭐 준다든가 또 여성제에 대해서 좀 뭐 열심히 하시는 걸 준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주는 게 있고 또 당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당에서 주는 건 제일 권위 있는 건 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하는 곳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가 주는 또 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주는 상도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뭐 이래가지고 얘기해서 요즘 이제 법안 중심으로 보는 이렇게 좀 특화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인데 골고루 받은 상태고 올해는 제가 이제 20대에 들어와서 3년 연속 그 당에서 주는 원내대표상을 받고 그다음에 NGO 모니터단에서 주는 국가무수상 이거를 이제 쭉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비해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앞으로도 더욱더 이 상에 걸맞게 대안도 제시하고 또 국민과 시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첫 출연을 하셔서 사실은 이제 위원님 마음껏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려고 일부러 드린 질문이기도 한데 듣다 보니까 이 쉬운 상은 아니네요. 받기가 쉬운 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게 같아요. 예. 갑자기 떠오른 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 젠틀맨 상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 좀 충분히 받으실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의원님께서 소프트하고 부드러우시면서도 묵묵히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보면 사실은 제가 의정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절대 큰 소리 내시거나 뭐 막말이나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교수님 두 분이 구면이세요? 뭐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절대 아니죠? 예, 전혀 아닙니다. 네, 저 포커스는 중립입니다. 예. 날카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 상공인들 좀 만나보셨어요? 예, 많이 만났고요. 예. 기업인들도 일부러라도 더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치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통계청 나온 통계인데요. 17년 만에 최고의 실업률. 예,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그 전에 시력 극복 운동에도 예,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다시 해야 됩니까? 뭐 이제 그때는 그게 마침 또 그 IMF 때 만들었던 실업극복 국민운동 인천본부가 2월 달에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오라고 뭐 초청장도 왔던데 그때는 이제 IMF라는 구제금융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우리가 맞이했고 또 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던 시기여서 그때 이제 시민운동까지도 이제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워진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고 그 하면은 처음에는 뭐 수고한다 하다가 뭐 좀 더 얘기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뭐 어렵다. 물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나 요새 좋고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강도가 꽤 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저임금 얘기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근로시간, 52시간 문제 뭐 이런 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을 좀 시사를 했고 새로운 뭐 그 인상을 갖다가 심의하는 그런 평가의 방법도 이번에 좀 구간 설정을 통해서 바꾼다고 했고 작년에 이제 그걸로 인한 충격들은 이제 그
근로장려세, 그래서 장려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완화는 시키고 있는데 예. 여전히 이제 어려움은 좀 있고요. 예. 그 50시간 문제도 저희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라든지 이런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에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 뭐 충분히 사전에 좀 네. 소통해서 이제 이런 것이 새로운 정책이 방향을 오르나 예. 실행됐을 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이어서 말씀 아까 하시는 거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작년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큰 어떤 성과를 얻었는데 최근에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금 하락 요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좀 시민들이 갖고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바로 또 우리 총선을 이렇게 맞고 계시잖아요. 그럼 시장 위원장님께서 각오라든가 대응 방안 하실 그런 보관이 있으신가요? 뭐 사실 이제 지난 지방선거가 이제 아주 좋았고 또 문재인 초기에 높은 지지가 이제 고공행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실용적으로 경제 문제가 일단 제일 좋아야 되고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득권이 좀 해체되면서 이제 요즘 다 공정한 어떤 질서라든가 공정한 세를 많이 원하잖아요. 다 주권의식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또 개혁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남북 관계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막 미사일 쏘고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걸 아주 극적으로 대화로 반전시킨 것은 대단히 국민들께서도 박수 치고 좋아했는데 여기도 성과가 좀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야 될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아마 21대 총선 내년 4월은 그런 것이 좀 중요한 평가가 하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뭐 결국 선거 막판에 가면 서로가 큰 차이 없이 저희들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2000시간 그 10년 하루씩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 고사, 그러니까 편할 때 어려울 때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부필경비, 그러니까 부유할 때 우리가 빈곤을 어려울 때를 갖다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그 민심의 소리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걸 잘 경청하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20대, 30대 청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처음에 받았던 그런 느낌보다 약간 어떤 마음의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저도 심리적인 그런 정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지지율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사회 적으로 청년 쪽에 그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보관도 있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당이든 아닌 우리 이런 개인적인 정책이든 비전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정부 지지율이 하락에 따른 어떤 그 대안이나 뭐 이런 걸. 특히나 청년층들이 청년층.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렇죠. 후회감을 네. 조금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뭐 지표로 정확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지지층 청년층이 이제 저희 기반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그 정권 출발 초기에 2017년 5월이죠. 5월에 선거 끝났으니까 제가 당시 공무단장으로 다녔을 때 정부에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을 지지하고 또 굉장히 기대하고 환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반 정도 지나가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상대층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인이 뭐냐 이걸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뭐 구조적이고 또 시기적으로 어려움도 왔고 또 새로운 방향 전환하는 정책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또 혼란도 좀 있었고 이런 것도 있고 청년 실업이 여전히 해소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했는데 생각만큼의 속도로 성과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지지를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20대 지금 빠진 것도 보니까 남성 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 좀 새로운 이거는 약간 좀 경제적인 거 플러스 사회적인 거 플러스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우리 패널께서나 앵커께서나 또 우리 뭐 교수님이나 저나 다 이제 뭔가 이제 남성이 좀 더 뭐랄까 우위 사회라고 할까 이렇게 돼서 맨날 여성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앞장서 주장했던 분들 중에 하나긴 할 텐데 최근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여성들의 진출이 이제 뭐 아직도 뭐 저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만은 많이
두드러지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근데 20대나 30대 젊은층의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경쟁에서 자기들이 박탈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특혜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잘 되고 있는 상관이 없는데 직장도 여전히 좀 쉽게 잡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진출하는 것도 좀 어렵고 기득권 벽에 부딪히고 뭐 양극화나 심해서 이런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들이 일부 문화에 나타나는 여행으로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있는 것 같아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파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원고를 상세하게 안 드렸어요. 근데 질문 내용을 다 드리고 하면 그거 뭐 앉아서 서로 짜고 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평소 갖고 있던 소신과 그 소신이 이어지는 게 정책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교수님과 협의를 해서 질문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셔야 안 나와요. 지금부터 더 안 나옵니다. 괜찮으시죠? 네. 뭐 확실히, 지금 19대 20대 우수국회의원이십니다. 뭐 개나 한분 불러다놓으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국토건설위원회 국토교통위 간사시잖아요. 예. 인천과 관련된 어떤 그 개발 정책 갖고 계신, 물론 정책 이번에 아니 정부를 견제 감시하시지만 그래도 좀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네. 얼마 전에 어떤 미술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10년 휴업을 쓴다고 글귀 하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천을 사랑할 수 있는 글귀나 인천을 뭐 올해 해보고 싶은 글귀를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사자성어로는 사통팔달,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남북 평화 번영의 그 교두보 이렇게 써달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국토교통이 질문에 말씀드린 간사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인천은 지금 아직까지도 광역 중에서 팽창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지금 유입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경쟁력에 상당히 관건적인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죠. 일자리도 있고 뭐 교육 문제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동이 좀 돼야 되고, 세계적으로도 요새는 중심 도시가 있으면 주변 도시와의 교통의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이 그 속도가 공간을 갖다 빨리 이동하면서 완전히 삶을 바꿔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천 같은 데는 서울로라든가 다른 도시로의 광역망을 이동하는 어떤 교통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좀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GTX B 노선이라고 해서 대도심 지하로 들어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그런 고속철에 가까운 건데, A 노선이 12월 달에 고양시에서 개통 첫 공식을 했거든요. 제가 거의 갔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C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작년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인천은 B 노선입니다. 송도에서 그 인천시청에 통해서 부평 통해서 부천을 해갖고 그다음에 영등포, 서울의 동대문 중량,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주, 구리 남양주까지 가는 12개의 기초단체를 지나치는 그런 한 5조 9천억짜리 그래서 이건 아직 그 예비타당 조사를 통과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식을 했는데요. 그건 A가 한 거고요. A가 예, 그 인천에 관련된 인천은 B 노선인데, B 노선인데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돼서 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그 B 노선 예타 면제, 예타당 조사를 면제해달라. 지금 조사는 안 나오나 이것이 이제 이후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또 신도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빨리 그 시민을 면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발생시킵시다 해서 예타 면제 사업을 요청을 했고, 국토부가 올해 예타 면제 사업을 2개월씩 올렸어요. 인천 거는. GTX B 노선하고 남북평화고속도로라고 해서 평화고속도로. 그건 이제 이 남북 간의 교류가 발생했을 때 그 연결되는 건데 이제 그 강화도, 영종도,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영종, 강화 이렇게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신도 통해서.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예타 면제가 잘 되거나 또는 예타 심의가 아주 간략화돼서 통과가 된다면은 상당한 그 서울의 이동 시간이 거의 뭐 3분지를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울로의 직장에서 아침에 새벽까지 갔다 오고 최소한 왕복 교통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걸려버리니까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여기서만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GTX-B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는 이 예타 면제가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얼마나? 뭐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아까 경제 문제를 위해서는 SO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산업국 투자하는 거. 그거를 뭐 이상하게 줄였다고 뭐 많이 얘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4대강 트라우마를 좀 벗어나서 이제 좋은 SOC는 우리가 좀 빨리 집행하고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 거기서 사실 경제 효과도 나오고 또 1조짜리 SOC가 들어가면 일자리가 10,000개 정도 나온다는 그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일자리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러려면은 어차피 진행될 것들 그중에서 교통망 중에 하나가 이제 GTX가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타노 사업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넓어졌고 유일한 걸림돌은 지방에서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건 왜 수도권에다가 자꾸 그렇게 많은 돈을 재정 투입을 하니까 지방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도 사업 이걸 합친 만큼의 액수가 되니 오히려 지방 것보다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그 어떤 그 문제 제기나 지방과의 균형 문제 뭐 이런 거가 이제 넘어야 되는 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수도권 내의 균형 발전도 뭐 중요한 거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약 300만 이상이 하루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 어떤 지역은 아주 편리하고 어떤 지역은 서너 시간씩 하는 것은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도에 의정활동 보니까 또 우리 인천 지역에서 또 도로 철도 쪽에 또 S 사업 예산 확충에 대해서 좀 배를 많이 또 기사를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안 돌아요. 지금 이 두 개 꽂혀가지고 이게 이태 면제가 지금 계획대로 또 지금 힘쓰시는 대로 된다 그러면 인천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 같은데 계속 땀 좀 흘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만 잠깐만 예, 추가. 말씀하시죠. 예. 제2경인선이라고 해서 지금 원래 이제 부평하고 이제 그 서울에서 내려와서 부평하고 이제 뭐 우리 주안 동인천 제2경인전철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인천이 커지고 인구가 또 이 남동권에 많이 들어오면서 남동구나 연수구나 이쪽에서는 지금 서울 조건이 너무 어려워갖고 그렇죠. 근데 마침 그 기지창이 구로에 있던 게 어디 이전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수에서 시작해서 노년, 서창, 시흥, 광명, 구로까지 연결되는 제2경인 전철선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세 개 지역 국회의원들 합동으로 인천시랑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전철에 관련해서 예, 토론회도 했고 지금 현재 그 연구기관에 정부 쪽은 아니죠. 연구기관의 조사는 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성이.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에 도시철도 2호선 생겼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대공원역에서 광명역 KTX까지는 불과 1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는 연결선, 그럼 경기도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나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질문했더니 그냥 술술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되면은 절대 짠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요 대목에서 저희가 사실 그 일부 코너를 이렇게 길게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역 의원이니까 소개할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날카롭게 준비했다고 기대를 착 했더니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아 근데 저 제가 뭐-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러십니까? 깨고 계셔서 예. 저는 이제 의원님의 앞으로 예지 능력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아이고요. 예. 그 재선 이상 되면은 그 당선증 줄 때 밑에 보면 네네. 정치 평론가 자격증 주는데 받으셨어요? 그래요? 예, 아. 있습니다. 그거에서 그렇습니까? 예지 능력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올해 뭐 인천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인데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제가 작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 그 개성에서 네. 판문점 북측역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쪽에서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제 결국 그것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려면 이제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진전이 돼야 되는데 뭐 먼 거리도 아닌데 그 하면은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크고 거기 개성공단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인천에도 아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뭐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이 방중한 상태고 그래서 뭔가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하여튼 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로는 뭔가 큰 기조가 그 후퇴되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그 조만간에 만들지 않겠냐. 뭐 그러고 그게 이제 동시에 한꺼번에 다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 네. 적어도 서로가 이제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뭐 북측이 요구하는 것과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정확히는 이제 비핵화의 진전의 뭐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죠. 또 한쪽은 자기들의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에 대한 뭐 부분적인 뭐 해제 뭐 이런 것일 텐데 그 와중에서 우리 쪽에서는 남북 교류와
병역의 초기 단계에 대한 것들을 좀 받아낼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이제 그 개성공단과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려나가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갔으니까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근데 우리 예. 물 한 잔은 좀 드실 어.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시겠습니다. 너무 배려해 주는 것 같아. 처음부터 너무 하여튼 뭐 좋아요. 근데 지금 애지 능력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남북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뭔가 좀 네, 이루어질 거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네.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될까요? 제가 요 논의 전에 정책특위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특위 간사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하고 지금 논의된 똑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권역별 명부제 이걸 같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필요한 어떤 그 정치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인 것은 맞습니다. 방향은.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데는 약간 코끼리 냉장고 집어넣는 듯한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또 정치권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네. 다르고 그다음에 또 먼저 해결할 것과 뒤에 할게 다 좀 섞여 있는 상태라 선거법을 하나를 바꿔도 합의제로 처리하는 이유가 이제 각각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뭐 국민하고 일정하게 약속을 했으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제도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동 비례제를 성과를 내려면 결국 소수의 목소리를 이제 그 의석 점유율과 이제 지지 투표율로 갖다가 일치시키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의원수가 늘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걸 완벽하게 한 나라는 대부분 다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일정하게 하려면 이제 의석수 증가인데 그건 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그게 굉장히 좀 싸움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지금 뭐 신뢰도 못 받고 있는데 네. 그거를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유니온이 부정적인- 수혜 못 받은 건 아니죠? 일반 저를 쳐다보진 않으셨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밀당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그 준비를 이 하시겠지만 질문에 대한 내지력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되긴 될 건데 일부는 될 거다. 일부만. 어느 다는 정도의 선거법 접점에서의 개정은 예. 합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못하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좀 들어보시죠. 저희가 사석TV 또 인천인이 공동으로 만든 프로에 이제 첫 출연하셔가지고 저희를 위한 독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시민들한테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그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수님도 많이 지금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하나씩만 더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저도 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뭐 저녁 먹을 모임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현 체감 경기에 대해서 불만들의 목소리는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이 여권에서 논리적인 명분이 저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들더라고. 왜냐하면 정책을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그게 명분과 그 실리와 이런 것들이 같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 시민들이 느끼는 감성적 체감도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또 뭐 의원님께서 아니면 시장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지. 일단 뭐 대통령께서도 올해 그 신년 그 인사회를 갖다가 이제 최초로 중기중앙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뭐 25번인가 경제 문제를 얘기를 했다는 거고 신년사에서 그 이후에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이제 해서 이제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또 올해 인천만 봐더라도 이제 총리가 어제 내려오셨고 그 전에 부총리가 내려오셨고 오늘은 또 해수부 장관이 이제 인천항 비전선 보시기 오셨었는데 그래서 경제를 갖다 살리기 위한 그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재 내놓은 정책들이 성과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시간이 걸린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면 걸린 것대로 차분하게 해나가되 또 뭐 민생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당장의 부분도 또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당하고 이제 많은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의 문제라든가 또 중소기업을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살려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답형 질문 짧게. 예, 그러시죠. 예. 올해 믿어봐도 될까요? 경제적 성과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소주성만 공격을 해서 그러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좀 줄여서 소주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유성만 이제 해서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좋아지는 지표들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첫 번째 초대 손님 윤관석 국회의원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희망도 줬고 또 어려움도 또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도 못하신 얘기가 혹시 있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또 기회를 주셔서 얘기를 많이 드렸고 무엇보다도 인천도 그 지난해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그 계기가 저는 아마도 남북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에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인천의 이제 교통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국회에서 다른 분들하고 힘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 TV의 첫 방송이 막 인천 시민들에게 많은 희망의 파도로 확 몰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말씀 중에 GTS-B 네. 노선, 그다음에 제2경인전철 경인철도죠. 네. 철도에 가는 것이 구체화되면 다시 우리 시청자 만나주실 그런 약속도 해주실 수 예,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때 오늘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뉴스메이커 오늘 초대 손님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